자, 이보다 앞선 3.1절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 연단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이 계속 이어졌다면 꽃게밥이 됐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서해오도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안 지키고 그냥 수장이나 해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민주당의 우리 서해오도 주민들과 안보를 대하는 그런 그 속내라 이겁니다. 자,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건 연평도 주민들 그리고 해병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생트집을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폐륜적인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주자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분이 연평도 희생자들이 어찌 보면은 잠들어 있던 이제 그런 바다에 꽃게밥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과거 희생자들을 대단히 모욕을 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나도 어쩌면 내란의 밤이 계속되면 꽃게밥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특정 세력을 얼마나 이 정치를 넘어서 좀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악마화하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게 특정 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좀 세월호를 모욕하기 위해서 오뎅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분노를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답습을 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어깃장이다라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옹호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접근인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에서 지적하는 특히 이 꽃게와 관련된 것은 너무나도 조금 유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연평도에 꽃게잡이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저는 정말로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이것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연평도에서 사실 꽃게 잡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연평도 꽃게를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논란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과 관련해서 이것을 종식시켜야 되고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맞게 얘기를 하셔야죠. 뭐 이러이러해서 내란이 아니다라든지 이러이러하니까 내란 종식이란 말 쓰지 말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해야지 갑자기 바닷속 꽃게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네. 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당의 비판 아주 거세게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당 지지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2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를 벌려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 대통령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이 복잡한 지금 이런 상황. 아까도 앞서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도 예로 들으셨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불난 호떡집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당장 어제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지지율만 쫓아가고 만약에 그 재집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왜 굳이 그런 전직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던 대통령을 찾아뵙겠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런 기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사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중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서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 말이 전해지자마자 모든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겨냥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저서를 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숙명적으로 대통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좌하고 국적의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당대표 임기 당시에 윤 대통령과 사사하고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과거에 본인이 대통령일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와 충돌하면서 여권 내부가 분열에 휩싸였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맞아서 정권을 뺏겨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 뭐 사적인 어떤 미안함, 섭섭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것을 망각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이고요. 비록 신동욱 대변인을 통해서 말이 전해졌지만 저는 이 발언이 앞으로 여당 내부에서 계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최소화하고 무조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쳐달라 이런 주문을 아마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